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아이가 엉덩이를 자주 긁고 속이 더부룩해 소화도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약국에서 정말 자주 듣곤 합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장 트러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는 혹시 기생충 감염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기생충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 몸속에 숨어 있을 수 있고 뚜렷한 증상 없이도 건강을 조금씩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에 무슨 기생충이야, 나처럼 깔끔한 사람하고는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지금도 구충제를 복용해야 하는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그리고 기생충 감염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약사로서 실전에서 가장 많이 설명드린 포인트만 콕콕 집어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경로부터 살펴볼까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흙을 만진 손을 바로 입에 넣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얼굴을 부비고 간식을 나눠 먹는 상황,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즐기는 간장게장이나 육회, 민물고기 회처럼 덜 익힌 음식 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유기농 채소도 흙 속 기생충 알이 남아있을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위생 상태가 불안한 음식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생이 개선된 요즘에도 기생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꽤 다양하고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왜 구충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구충제는 예방약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들어와 있는 기생충을 청소해주는 약입니다. 기생충은 대부분 장애벽에 숨어 있어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몸속 영양소를 빼앗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특히 봄과 가을에 몸속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구충제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충제로는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이 있습니다. 두 약물은 기생충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미세소관 시스템에 작용하여 기생충을 사멸시키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생충이 에너지를 못 만들게 만들어서 결국 굶겨 죽이는 방식입니다. 두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조금씩 특징이 다릅니다. 알벤다졸은 만 2세 이상 복용할 수 있고 한정을 먹은 뒤 일주일 후에 한정을 추가로 복용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알벤다졸은 일주일 뒤에 추가로 복용하는 이유는 기생충의 알이 깨어난 후 이를 박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벤다졸은 성충뿐만 아니라 새로 부화한 기생충도 제거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복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플루벤다졸은 만 1세 이상부터 복용이 가능하며 1회 복용만으로 끝나서 간편하죠. 알벤다졸은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등 넓은 범위의 장내 기생충에 효과가 있고 플루벤다졸은 주로 장내 선충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거나 복용을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플루벤다졸이, 더 폭넓은 기생충을 커버하고 싶다면 알벤다졸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생충 감염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만 구충제를 먹고 나머지가 먹지 않는다면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 가족이 동시에 복용해 주어야 효과가 확실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구충제 하나라면 모든 기생충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 기생충인 회충, 요충, 편충 등은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간장게장이나 민물고기를 자주 드시는 경우 의심할 수 있는 간흡충이나 폐흡충, 그리고 날 돼지고기로 인한 촌충, 생선회의 아니사키스는 일반 구충제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라지컨텔 같은 전문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심하면 내시경으로 직접 제거해야 하는 상황도 있죠. 다음으로 구충제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공복 상태, 특히 자기 전 복용이 효과적입니다. 공복일 때 약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기생충에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공복 복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알벤다졸은 일주 간격으로 2회 복용해야 하고 플루벤다졸은 1회 복용으로 끝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유 없이 만성 피로가 계속되거나 복부팽만과 소화불량이 잦고 밤만 되면 항문이 가렵거나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이나 두드러기가 반복된다면 기생충 감염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전부 기생충 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구충제 복용 후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들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구충제를 복용한다고 해도 생활 속 예방법을 무시하면 또다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채소라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은 충분히 익혀 드시고 반려동물 역시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생수를 마시고 음식물 위생에 더욱 신경 쓰며 아이들이 손을 입에 넣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기생충 감염은 조용히 우리 몸을 좀먹을 수 있지만 그만큼 예방과 관리는 간단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온 가족이 함께 구충제를 복용하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장 건강과 면역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봄에는 집뿐만 아니라
몸속도 한번 깔끔하게 청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